엑셀로 데이터를 다뤄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익숙한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 R이나 파이썬처럼 정확도가 높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데이터 분석 결과 추출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시각화에 유용합니다. 네 번째, 엑셀의 내장 기능을 추가적으로 익히면 더 강력한 데이터 분석 도구로 전환됩니다. 오늘은 딱 10분 만에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내용 11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이터를 다루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데이터를 다룰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항상 불확실성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 데이터 분석의 가장 큰 목적은 패턴을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출처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고품질 데이터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어서 데이터 분석의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의 목적을 명확히 정의하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분석에 알맞게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데이터를 시각화합니다. 데이터 전처리라는 말은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분류하고 빠진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며 데이터를 단위나 종류에 따라 일치시키고 중복되는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면 데이터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가 많은데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의 인기 데이터, 서울의 하루, 서울의 100대 통계, 그리고 대표적인 통계 사이트인 통계청의 100대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의 웹 크롤링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포함된 웹사이트 주소 링크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엑셀에서 데이터, 웹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내가 복사한 링크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엑셀에서 자동적으로 표를 추출하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해서 로드하면 됩니다. 이렇게 엑셀 화면에 데이터가 입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책을 사기 전에 책을 한번 훑어보는 것처럼 데이터도 분석하기 전에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분석할 데이터의 수치만 드래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상단의 데이터 버튼에 데이터 분석을 클릭하고 기술 통계법을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출력 범위를 시트에서 선택하고 요약 통계량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다양한 통계값이 포함된 요약 통계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 순서로 나열했을 때 중간순위 값을 말하고 표준 편차는 데이터가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들을 말하며 첨도는 정규 분포의 형태로 나타냈을 때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어지면 양수, 왼쪽으로 꼬리가 길어지면 음수를 뜻합니다. 외도는 평균의 데이터가 몰리면 음수,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데이터가 많을수록 양수를 띱니다. 범위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값이고 관축수는 데이터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병합할 수 있을까요? 여기 크롤링한 데이터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의 데이터를 선택하고 쿼리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웹 크롤링된 데이터 두 개를 확인합니다. 테이블 0, 테이블 1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쿼리 병합, 테이블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병합의 기준이 되는 열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국가가 병합의 기준이 되는 열이겠지요. 그리고 이어서 여기서는 국가의 이름이 하나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고 하나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데이터가 완전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임계값을 조금 낮춰줘야 합니다. 국가 이름이 완전히 일치하면 임계값을 조금 높여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병합이 되면 병합된 부분에 확장 버튼을 클릭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병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기, 로드를 누르면 엑셀 시트에 데이터가 삽입됩니다. 1반의 성적이 2반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 1반과 2반의 국어 성적이 있습니다. 1반의 평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두 반 모두 반 학생이 30명입니다. 이 데이터만으로 1반의 평균 점수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 버튼, 데이터 분석, T 검정, 이분산 가정 두 집단을 클릭합니다. 두 반의 성적을 드래그 선택하고 가설 평균차를 0으로 적습니다. 이것은 평균이 같다고 가설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유의 수준은 0.05를 입력합니다. 자, 결과값이 나오는데 단축 검정값이 0.05보다 작으면 평균이 같다는 가설을 기각하고 실제 일반의 평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값이 0.05보다 큰 0.29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일반의 평균이 더 높다고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요일이 학생들의 기분에 영향을 미칠까요? 요일별로 학생들의 행복도를 표시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분산 분석, 1월 배치법을 선택합니다. 학생들의 행복도가 포함된 수치를 선택합니다. 데이터가 아래로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으니 열을 선택합니다. 유의 수준은 0.05로 설정합니다. 여기 표시된 P값이 0.05보다 작으면 요일 변화가 학생들의 기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량성은 위의 요약표의 평균값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금요일에 학생들의 행복도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 수학도 잘할까요? 자, 여기에 학생들의 국어 성적과 수학 성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회기 분석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목록을 드래그로 선택합니다. 데이터가 아래로 쌓이고 있으므로 데이터 방향은 열로 선택합니다. 국어 성적인 1열, 수학 성적인 2열의 상관계수가 나옵니다.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도 커진다고 볼 수 있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음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는 작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0에 가까울수록 두 데이터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관관계 값이 0.71이므로 대체로 두 데이터는 어느 정도의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관관계를 어떤 그래프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까 살펴봤던 국어 성적과 수학 성적 전체를 드래그 선택합니다. 삽입 버튼의 차트, 분산형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추세선, 선형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점수가 산점도로 표시가 되고 전체적인 경량성이 직선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데이터 사이의 경량성을 찾아서 국어 점수로 수학 점수를 추측할 수 있을까요? 한 학급에 국어 성적과 수학 성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버튼, 데이터 분석 버튼, 회기 분석을 선택합니다. 국어 점수로 수학 성적을 추측하므로 X 범위의 국어 성적을, Y 범위의 수학 성적을 선택합니다. 자, 결과가 나옵니다. 결정 계수는 함수의 신뢰도를 의미합니다. 함수의 신뢰도는 0.8이 넘어야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0.51이므로 그냥 재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P값은 Y절편과 X 계수가 의미가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각각이 0.05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수로부터 아래처럼 함수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함수식이 나와 있는데 국어 점수가 50점이면 X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Y값이 계산이 될 텐데 이것은 51%의 확률로 수학 점수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엑셀로 미래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는 forecast, ETS, seasonality 함수를 쓰려고 합니다. 데이터가 얼마의 기간마다 규칙성을 보이는지를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로는 value, 분석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를 입력해주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의 시간값을 입력해줍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forecast, ETS라는 함수로 원하는 시점에 예상되는 데이터 값을 추측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는 데이터를 추측하고 싶은 시점을 선택해줍니다. 여기서는 2015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value 데이터에는 분석의 기준이 되는 데이트, 여기서는 C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에는 데이터의 시간값을 선택해줍니다. 여기서는 B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즈널리티에는 저절로 계산이 되지만 아까 구했던 함수를 이용해서 구한 값을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12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계열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전체 선택한 다음에 삽입 버튼, 차트의 2차원 꺾은 선형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각화에 유용한 그래프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비교를 할 때는 막대형 차트가 유용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볼 때는 꺾은 선 그래프가 유용합니다. 세 번째, 지도에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는 지도 차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전체에 대한 비율을 나타낼 때 첫 번째로는 원형 차트가 좋고 데이터의 개수가 많을 때는 트리형 차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